안녕하세요, 한상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쉐보레 리얼 뉴 콜로라도입니다. 콜로라도는 쉐보레의 미드사이즈 픽업 트럭이고요. 작년에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. 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부분 변경이고요. 변화의 폭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. 가장 큰 특징은 외장 디자인의 변화이고요. 기존에는 없었던 Z71 트림이 추가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미드나잇 에디션도 추가가 됐습니다. 외장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얼굴인데, 사실 콜로라도는 기존에도 그 픽업 트럭으로서는 좀 스포티한 그런 얼굴이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좀 더 스포티합니다. 얼굴을 보면 딱 미국 스타일의 그런 픽업 트럭 같아요. 그리고 Z71 패키지는 얼굴의 디테일이 좀 더 달라요. 기본적인 디자인은 같지만 그릴 주위에 적용된 소재가 다릅니다.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쉐보레 로고를 지나가는 바가 차체와 같은 색깔인데, 이 Z71은 블랙이 적용이 됐어요. 그리고 디자인도 조금 달라서 Z71 같은 경우에는 뭔가 파충류의 비늘을 연상케 합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디자인은 같지만 두 차를 같이 놓고 보면은 그 느낌은 확 다릅니다. 익스트림이 좀 스포티하다면 Z71은 좀 오락부락한 그런 느낌이죠. 그리고 두 트림 모두 이 엠블렘에 조명이 들어옵니다. 스페셜 트림인 미드나잇 에디션은 도어 배지나 그릴 바, 머플러 팁, 17인치 휠 등의 디자인이 다릅니다. 그래서 좀 더 강인한 모습이죠. 렉스턴 스포츠와 차체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콜로라도가 전장이 조금 더 길고요. 반면에 전폭은 조금 좁습니다. 휠 베이스는 콜로라도가 조금 더 길고요. 실내는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. 근데 이 차가 Z71 패키지여서 그런지 내장재가 작년에 타던 차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물론 전반적으로는 단단하긴 합니다. 내장재가 전체적으로. 보통 시선이 많이 가는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좀 푹신한 우레탄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. 근데 이 차는 이 상단 부분도 딱딱한 플라스틱이에요.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차가 픽업이니까 실내의 버튼이나 이런 걸 보면은 딱 전형적인 미국의 그 픽업 트럭이죠. 근데 픽업 트럭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. 요즘에 신차로서는 모니터가 꽤 작습니다. 실제 사이즈보다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 면적이 더 작은 것 같아요. 이 모니터가 딱 이렇게 노트 10 플러스와 거의 비슷하죠. 그 가로 길이가. 그리고 모니터의 위치는 꽤 좋습니다. 이게 기본적으로 위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눈에는 좀 잘 들어와요. 모니터는 전부 터치인데 이 터치가 좀 이렇게 누르기가 힘들어요. 예를 들어서 여기 나열되어 있는 그 주요 아이콘들이 좀 밑에 있어 갖고 오른손으로 누를 때는 조금 이게 잘 손에 안 닿긴 합니다. 근데 이 터치 반응은 괜찮아요.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. 여기서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죠. 주요 메뉴는 설정에 있습니다. 이 설정에 보면은 위에 시스템, 앱, 차량이라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, 시스템에서는 이런 정보가 있고요. 그러니까 모니터가 작은 거에 비해 이 안쪽의 메뉴의 수는 좀 꽤 있는 편이에요. 그리고 앱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, 안드로이드 오토, 애플 카플레이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차량에서는 뒷좌석 유아, 적재물 알림, 실내 온도, 공기 상태, 이런 메뉴에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발레 모드도 있습니다. 국내 기준으로 보면은 이 발레 모드는 보통 고급 승용차에 있잖아요. 근데 이 픽업 트럭에 있으니까 약간 좀 신선하죠. 이 밑에는 주로 사용하는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. 이게 홈 버튼이고요. 요거는 오디오 볼륨, 그리고 이게 백 버튼이죠.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도 가능하지만 이 물리 버튼, 이 다이얼로도 메뉴를 이동하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인데요. 이 후방 카메라 화질이 이 Z71과 일반 익스트림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Z71이 후방 카메라 화질이 좀 더 좋죠.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있는데 버튼의 크기가 커서 눈에 되게 잘 들어옵니다. 물론 이 버튼들이 디자인도 그렇고 눌렀을 때 감촉도 그렇고 좀 되게 딱딱하거든요. 근데 이 인터페이스 자체는 굉장히 편해요. 눈에 좀 잘 들어와요. 그리고 그 아래에는 비상등이랑 차로 이탈 방지, 트레일러 등의 버튼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. 이 버튼 역시도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보는 거에 비해 또 이렇게 눌렀을 때의 감촉이 또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. 이 아래는 열선 버튼인데 조금 특이해요.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은 등받이와 방석이 동시에 뜨거워지는 거고요. 3단계. 이거는 등받이만 뜨거워지는 거죠. 보통 열선이 있으면 이렇게 두 개 버튼을 나눠 놓는 거는 좀 잘 보기 힘든데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은 뭘 넣을지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공간이긴 해요.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괜찮은 용량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이게 공간을 보면은 딱히 무선 충전 패드 같은데 무선 충전 패드는 아니고요. 이 안쪽에는 USB 전자 2개와 12V가 알려야 됩니다. 기어 레버는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이죠. 미국 승용차들 보면은 일부 차종은 아직도 이렇게 딱 일자형 따로 수동 모드가 없는 그런 차들이 있는데, 이 픽업 트럭은 당연히 이렇게 딱 전통적인 그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수동 모드고요. 컵홀더는 위치는 좋은데 차 크기 대비해서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.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는 이제 이 뒤에 있습니다.
근데 무선 충전 패드가 그 길이가 좀 짧아요. 이 노트10 플러스가 이렇게 여기 안 들어갑니다.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꽤 큰 편이에요. 그 들어가는 입구 자체는 그렇게 넓지 않은데 이게 꽤 깊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0mm 넣고도 이 공간이 이만큼 남아요. 그래서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꽤 괜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실내 등의 디자인을 보면은 좀 되게 옛날 차 같죠. 90년대 그런 스타일이고요. 이 차가 크고 픽업 트럭에서 그런지 이 선글라스 수납함의 그 좌우 폭이 굉장히 깁니다. 여기에 핸드폰 들어가고도 이렇게 공간이 남아요. 그리고 이 안쪽에도 좀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가 깔려 있고요. 운전대는 차 크기에 맞는 그런 사이즈고요. 그 림의 두께도 성인 남자가 잡으면 약간 얇은 느낌은 있지만 적당한 림의 두께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다른 차들과 달리 그 림에 적용된 가죽이 조금 두껍고 좀 푹신푹신해요. 계기판은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아날로그 타입인데 시동을 키면은 저 속도계 바늘이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세레머니도 있습니다. 그리고 테두리에는 약간 좀 파란색이 있어서 저게 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. 요 가운데 액정에서는 주요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 보는 것보다 요 안쪽에서 표시되는 정보가 꽤 많습니다. 방금 쉐보레 차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엔진 오일 수명이라든가 압력 등도 표시가 되고요. 변속기 오일도 있고요.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. 위쪽에 있는 페이지를 넘기면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. 요거는 홈 설정 페이지고요. 정보 페이지 옵션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속도, 트립, 원투 그 표시되는 정보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픽업 트럭인 걸 생각을 하면 시트 가죽의 질은 괜찮은 편이고요. 크기는 성인 남자에게는 좀 딱 맞는데 좀 덩치가 큰 사람에게는 좀 작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방석의 길이도 약간 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딱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생각보다 시트 포지션은 좀 내려가는 편입니다.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입니다. 근데 다른 원터치 대비해서 약간 좀 특이해요. 보통 원터치가 적용이 되면은 내리는 도중에 위든 아래든 한 번 더 당기면은 중간에 멈추잖아요. 근데 이 차는 같은 방향으로 해야지 멈추고 반대로 하면은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. 승용차나 SUV에 비하면은 이 도어 트림 포켓의 그 구조가 좀 많이 다르죠. 미니밴처럼 이렇게 상하 위아래로 있는데 이쪽에 컵홀더는 딱 하나가 들어갈 만한 그 공간이 있고요. 2열의 레그룸은 빗세그먼트의 소형차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.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딱 하나 정도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1열 시트 대비해서 2열 시트는 좀 쿠션이 더 있는 편이에요. 앉으면은 좀 푹신합니다. 그리고 2열 시트는 등받이 각도가 좀 서 있는 편이어서 확실히 헤드룸은 충분하지만 그 전체적인 거주성은 좀 떨어집니다. 1열 시트를 가장 낮춰도 이 밑으로는 신발이 넉넉하게 들어가고요.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됩니다. 뒷유리에는 창도 마련이 됩니다. 근데 이 뒷유리 창, 이 잠금 장치 같은 경우에는 소재도 그렇고 뭔가 좀 이렇게 품질감이 느껴지네요. 예, 작년에 시승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픽업 트럭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이 차는 공회전 때 꽤 조용해요. 물론 엔진 소리가 따다다하고 들리긴 하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거기다가 진동 대책도 꽤 좋아요. 정차 시 운전대나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공회전 때 진동 대책이나 정숙성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. 물론 2열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뒤에 앉으면은 그 시트로 좀 진동이 좀 있긴 해요. 아무래도 이 차가 1열 위주다 보니까 2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2열은 좀 진동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이게 초반에 진동이 좀 있어요. 대부분의 차들이 에어컨 키면은 이제 초반에 좀 떨리는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차들과는 달리 이 차는 에어컨을 키면은 그 바람이 나오는 속도가 조금 늦어요. 예를 들어서 끌 때도 마찬가지고 보통 차 에어컨 끄면은 곧바로 에어컨이 꺼지잖아요. 근데 이 차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. 킬 때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조용하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 켰을 때 그 1단 송풍 소리가 조금 큰 편입니다. 그리고 요즘엔 다 시동 버튼이잖아요. 버튼 눌러서 시동을 거는데 이 차는 요즘에는 굉장히 보기 드물게 이렇게 꽂아서 시동을 겁니다. 근데 요즘의 차로는 또 굉장히 보기 드물게 브레이크 페달 안 밟아도 진짜 시동이 걸려요. 저 브레이크 페달 안 밟았거든요. 요즘에는 그 안전 문제 때문에 거의 다 브레이크 페달 밟아야지 시동이 걸리게 그렇게 설계가 되거든요. 근데 이 차는 브레이크 페달 안 밟아도 시동이 걸립니다. 예,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.6L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. 작년과 같은 파워트레인이고요. 작년에도 뭐 잠깐 시승하긴 했지만 이 차가 힘이 좋아요. 보통 국내 인식으로 이렇게 픽업 트럭은
저속에서 토크가 좋은 디젤 엔진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, 사실 가솔린 엔진도 이제 세팅하기 나름이거든요.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형 픽업 트럭까지도 뭐 거의 가솔린이 기본이니까, 참고로 미드 사이즈에도 디젤이 거의 없습니다. 아마 이 콜로라도만 디젤 엔진이 있을 거예요. 어쨌든 이런 픽업 트럭에 올라간다고 해도 가솔린 엔진 뭐 저속 토크의 세팅을 좋게 한다거나 기어비 조정을 통해서 뭐 저속에서 힘이 딸린다거나 그런 느낌은 거의 없어요. 오히려 저속에서 시원시원하게 발진 가속을 합니다.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공회전 때는 이제 굉장히 조용한데, 일단 가속을 하면은 엔진 소리가 좀 볼륨이 좀 갑자기 커지죠. 근데 그 엔진 소리가 음색이 듣기가 이렇게 귀에 거슬린다 그렇지 않아요. 오히려 좀 거칠지만 좀 시원시원하게 상쾌하게 가속한다 또는 그런 음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잠깐 가속을 해보면요, 대략 한 3000rpm 넘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소리가 좀 커지네요. 그 이하에서는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근데 변속기가 그 반응이 조금 느려요.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60km 한 1200, 300rpm에서 가속을 하잖아요. 그러면 지금 나갑니다. 그러니까 킥다운 하면은 한 박자 이상 좀 변속기 그 반응이 늦어요. 그래서 추월 가속할 때 좀 답답하게 느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작년에 시승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주행할 때도 그 외부 소음, 특히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. 특히 차가 오프로드 패키지인 걸 생각을 하면은 타이어 소음이 꽤 적지 않나 싶어요. 고속으로 달리면은 주로 큰 소음은 이제 타이어 소음이긴 한데, 보통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뭐 80, 90으로 달리면은 방금 저기 변속기가 튀었네요. 지금 신호 만나서 이제 기어가 내려가잖아요. 어쨌든 달리면은 그 타이어 소음이 이제 가장 크게 차지하는데, 이 차는 아무래도 그 전면에 그 투영 면적이 크고 높기도 하고 그래서 타이어 소리와 그 바람 소리가 뭐 거의 반반 정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. 보통 다른 승용차들은 타이어 소리가 이제 거의 주를 이루는데, 이 차는 그게 반반 정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물론 더 많이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바람 소리가 조금 더 커지긴 하죠. 지금도 또 튀었네요, 변속기. 근데 이게 뭐 항상 튀는 건 아니고요. 가끔 튀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뭐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.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부드럽게 변속이 되긴 합니다.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이제 또다시 좀 놀라운 거는, 우리가 보통 픽업 트럭 하면은 뭐 포터도 그렇고 국산차 중에서 가장 가까운 데로는 렉스턴 스포츠가 있는데, 그 차들과 비교해 보면은 그 주행 안정성이 놀라울 정도로 좋습니다. 비교가 안 돼요. 그러니까 보통 픽업 트럭 하면은 움직임이 많잖아요. 특히 이제 상하의 움직임이 많은데, 이 차는 상하의 움직임이 굉장히 적어요. 이렇게 상하의 움직임이 적은데 오프로드를 좀 잘 달릴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상하의 움직임이 적습니다. 제가 달려본 건 아닌데 잘 달리겠죠. 작년에 그 일반 버전 갖고 오프로드 달려봤는데 그 차도 잘 달리더라고요, 오프로드. 근데 이 차는 작년에 샀던 그 차들보다 하체가 조금 더 단단해요. 그래서 더더욱 그 상하의 움직임이 없고, 특히 좀 굽은 길 달릴 때 차의 그 기울어짐도 굉장히 적습니다. 그래서 콜로라도의 주행에서 가장 큰 장점이 이 흔들림이 별로 없는 이 주행 안정성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차가 아마 뒤에 짐을 실으면은 그 픽업 트럭의 특성상 승차감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. 자꾸 렉스턴 칸과 비교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, 보통 이제 픽업 트럭이나 뭐 포터 본거도 이렇게 좀 굽은 길 빨리 달리잖아요. 그러면 차가 되게 기우뚱해갖고 주행이 좀 많이 불안해지는데, 이 차는 뭐 일반적인 그 SUV 타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또는 그 이상으로 차의 기울어짐이 굉장히 적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. 근데 하체가 좀 단단하다 보니까 요 단단함이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승차감은 이제 작년에 샀던 그 일반 버전이 더 좋다고 느껴집니다. 이 차는 보통 이제 시트랑 하체랑 같이 가잖아요, 쿠션이. 이 차가 하체가 단단하다 보니까 쿠션도
되게 단단한데 약간 좀 마룻바닥에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. 그 정도로 특히 이제 엉덩이랑 등 가운데가 닿는 부분이 단단해요.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등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받쳐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, 보통 시트에 앉으면 사람 몸무게에 의해서 시트 쿠션이 눌리잖아요. 그 눌림의 정도가 굉장히 적습니다. 그리고 아까 그냥 앉아있을 때는 이 정도로 단단하다고 생각이 되진 않았는데 주행을 하니까 오히려 이 시트의 쿠션이 더 단단하게 느껴지네요. 거기다가 이 픽업 트럭으로서는 스티어링 감각이 꽤 정확합니다. 보통 픽업 트럭 또는 뭐 오프로드를 좀 감안한 그런 차는 그 중심 부분에 유격이 좀 있잖아요. 그게 실제로 오프로드 달릴 때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, 근데 이 차는 그렇지가 않아요. 그 돌렸을 때 감각이 꽤 정확하고, 근데 좀 무게는 있어요. 그래서 성인 남자는 모르겠지만 이제 성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차시 운전대 돌릴 때 조금 이제 힘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력은 시원시원한데, 특히 이른 상태에서 그 발진 가속할 때 좀 짧게 휠스핀도 생기면서 꽤 좀 세게 튀어나갑니다. 그 휠스핀이 뭐 아주 길게 나는 건 아니고요. 짧게 발생을 하고요. 그 좌우의 그 접지력, 노면이 조금 다를 때는 킥다운해서 확 하고 튀어나갈 때 그 뒤가 약간씩 좀 이렇게 흔들리긴 하는데, 왜 보통 미국 사람들 스네이크 스타트라고 급발진할 때 뒤가 싹 흔들리면서 그 영화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 좋아한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긴 한데, 약간 좀 그런 감성을 살린 그런 기분이에요. 고속으로 달려보면은 이때도 안정성이 꽤 좋아요. 고속으로 달릴 때 지금 뒤가 빈 상태이긴 한데 그 뒤가 막 위아래로 많이 움직인다거나 그런 느낌 별로 없습니다. 근데 고회전을 많이 사용하면은 그때는 좀 이렇게 진동이 발밑으로 좀 많이 올라와요. 운전대로도 그렇고. 그러니까 대략 한 5000rpm 이상 사용을 하면은 그 가속 페달 밟은 그 발 있잖아요. 거기서 이렇게 좀 떨림이 느껴지고, 운전대라든가 시트도 좀 이렇게 가늘게 진동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는 좀 다리 긴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평상시에 그 제 운전 포지션으로 맞추면은 브레이크 페달이나 가속 페달은 딱 적당한데, 이 풋레스트가 좀 멀어요. 그러니까 풋레스트 밟으려면은 좀 이만큼 이렇게 뻗어야 돼요. 보통 이 정도만 이제 구부려도 되는데, 이 차는 좀 더 길게 뻗어야 되고, 그리고 풋레스트가 다른 차들 대비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명확하진 않습니다. 그 접지 면적이.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보기 드물게 이 차 지금 이렇게 풋브레이크가 있잖아요. 이것 때문에 약간 좀 발이 걸릴 수도 있어요. 예, 이번에 쉐보레 리얼유 콜로라도를 잠시 시승을 해봤습니다. 이 차는 오프로드 패키지긴 한데 작년에 탔던 차와 기본적인 느낌은 같아요. 픽업 트럭으로서는 승차감이라든가 주행 안정성이 굉장히 좋고요. 그래서 주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회전 때 이 정숙성이라든가 진동 대책 능력도 꽤 좋고요. 그리고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이 차가 Z71이어서 그런지 뭔가 그 실내 내장재가 조금 더 좋은 느낌이에요. 작년에 샀던 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미국의 픽업 트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플라스틱 느낌이 좀 되게 가득했는데, 지금 이 차는 그거보다는 그 내장재가 조금 더 좋게 느껴집니다. 적어도 작년처럼 진짜 플라스틱이 장난 아니구나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. 근데 국내에 3.6 가솔린 엔진만 들어오는 거는 좀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세금이라든가 연비에서 조금 불리하긴 하죠. 시야도 되게 좋아요. 시야 기본적으로 차가 높잖아요. 그래서 시트 포지션 가장 낮게 해도 보통 이제 높다고 하는 그런 SUV들보다 그 눈 포지션이 더 높고요. 좌우의 시야도 괜찮고, 보통 미국 차들은 이쪽에 평면이어서 사각지대가 되게 큰데, 승용차들도 예를 들어서 테슬라 모델 3 이런 거, 근데 이 차는 여기에 그 보조거울 하나 더 달아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사각지대가 크지 않습니다. 예, 이로써 쉐보레 리얼유 콜로라도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